안녕하세요. 우리는 재벌로 태어났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재벌가에서도 사고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 지병 혹은 노화로 생을 마감한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고로 인해 생을 마감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삼성그룹부터 설명을 드리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여동생이 2005년도에 26세의 나이로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에서 전깃줄에 목매해 자살했습니다. 죽음의 이유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신시성을 가진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삼성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가장 유명한데, 참고로 구설수에 오른 남자가 하필 신시성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롯데 가문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롯데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0년엔 이재용 회장의 사촌형인 세안그룹 이재찬 사장이 용산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병철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창희 회장이 세안그룹을 물려받았는데, 이창희 회장이 지병으로 일찍 사망을 했고 이후 세안그룹은 외환위기를 넘지 못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참고로 세안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는데 교복 브랜드 엘리트는 다들 친숙하실 겁니다. 엘리트가 과거 제일 앞섬이었던 세안의 의류사업부 교복 브랜드였고 지금은 패션그룹 형지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창희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였던 이재찬 사장이 투신 자살했을 때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이유가 이건희 회장이 조화를 보낼지 여부 때문이었습니다. 세안그룹 사람들과 삼성가 사람들은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건데, 그러다 병원으로 이건희 회장의 이름으로 조화가 오면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세안그룹과 삼성가가 화해를 해서 조화를 보낸 게 아닌가 싶어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던 건데, 알고 보니 해당 병원 다른 빈소에 삼성그룹 임원의 빈소가 있어서 삼성그룹 임원에게 온 조화로 밝혀진 에피소드가 유명합니다. 참고로 끝내 삼성가에서 조문이 오거나 조화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이창희 회장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재관 부회장도 작년인 202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5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지병인지 사고인지 따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음은 LG입니다. LG그룹의 회장이었던 구본무 회장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모라는 외아들이었는데 1994년에 1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LG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금기시되기 때문에 따로 사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살아있었다면 LG그룹의 회장은 19살에 사망한 구원모 씨가 됐었을 겁니다. 여담으로 외아들이 사망하면서 구본무 회장에겐 아들이 없다 보니 LG그룹에 승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본무 회장의 동생의 장남인 구강모를 양자로 들였고 그렇게 해서 현재 LG그룹 회장 자리에 구강모 회장이 앉게 됐습니다. 참고로 구강모 회장의 친부는 희성그룹 회장인 구본능 회장인데 외아들이었던 구강모 회장이 LG로 가버리고 나서 정작 희성그룹의 아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후계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대그룹 이야기입니다. 현대그룹은 유독 사고가 많은데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장남이었던 정몽필 인천제철 사장이 있었습니다. 정몽필 회장은 현대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는데 1982년 47세의 나이로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정몽필 사장의 어머니는 정주영 회장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생모가 달랐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사남인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은 1990년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때 45세의 나이였는데 자살했던 호텔이 버닝썬으로 유명했던 르 메르디앙 호텔이었고 당시 1990년대엔 남서울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남서울 호텔, 리츠칼튼 호텔, 르 메르디앙 모두 결국 같은 호텔이었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현재 르 메르디앙 호텔은 철거를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담으로 정몽우 회장의 셋째 아들과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몽우 회장은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시아버지입니다. 현대그룹을 물려받았던 오남 정몽헌 회장도 2003년 54세의 나이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장소가 조금 특이한데 보통 자택에서 자살을 하는 것과 다르게 정몽헌 회장은 종로에 있었던 현대그룹 사옥 12층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끝으로 대우그룹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우중 회장에게는 장남이 있었는데 이 장남은 김우중 회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에 미국에 어머니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장남 김선재 씨는 차량 사고로 23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사고가 난 차에는 혼자 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동생과 같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있었던 동생은 에어백이 터지면서 생존을 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김선재 씨는 에어백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을 했는데, 김우중 회장이 자녀에게 소형차를 사준 걸 그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후 대우그룹이 몰락하고 총수의 재산몰수가 진행될 때 김우중 회장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안산 농장이 있습니다. 안산 농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이유가 장남 김선재 씨의 묘가 안산 농장에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엔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안산 농장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김선재 씨의 묘는 이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배우 이병헌 씨가 대우그룹의 장남이었던 김선재 씨와 무척 닮아서 김우중 회장 부부가 이병헌 씨를 양자로 들인 일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이병헌 배우를 대우 티코 CF에 출연시키고, 또 대우통신의 CF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된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명 재벌가의 죽음에 대해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가 많아 조심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시는 분들 중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연히 돈만 많으면 행복해지고 모든 게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